안녕하세요.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신종 사기수법이 이제 날로 진화되고 있죠. 코로나 때 굉장히 주식 열풍이 많이 불었어요.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비상장 주식을 사가지고 상장이 돼서 뭐 10배를 먹었다더라, 20배를 먹었다더라. 그런 소리가 귀에 심심찮게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이란 것이 일반적으로 주식 리딩방이랄지 이건 곧 상장될 것이라고 하면서 파는 주식들은 대부분 사기다 이렇게 보면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 상장되지 않고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 회사를 검증할 방법도 없어요. 정말로 얼마 되지 않아서 상장될 그런 주식은 물론 이제 중개업소에서 일부 조금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조합의 형태로 해가지고 그 주식을 매수한다랄지 투자를 해서 회사로부터 받는다랄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지 회사의 주식을 막 몽땅 풀어가지고 개인들한테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편 더 나가서 가장 더 유명한 것이 바로 가상화폐죠.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도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상장되어 있는 가상화폐도 위험성을 사실은 담보할 수 없어요. 비트코인이 한때 8천만 원 이상 갔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 가요? 지금 2천만 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상화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마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 70%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해요. 그래도 이 정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또 암호화폐가 또 시대의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할 것은 아직 상장되지 않는 가상화폐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블록체인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가상화폐가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게임 회사다, 뭔 회사다. 지금 가상화폐가 한 500원 가는데 이게 상장이 되면은 5만 원, 10만 원 갈 거다. 그럼 500원에서 뭐 만 원만 가도 20배 아니에요? 그러면 앉아서 정말 떼돈을 버는 것처럼 그런 가상화폐는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저도 뭐 선임한 사례인데 컴퓨터에서 자기들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를 사고팔고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팔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데다 푹 뛰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팍 가라앉았어요. 근데 그 플랫폼 자체가 조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팔려고 하면 플랫폼이 아예 없어졌어요. 아니면 정지가 됐어요. 그냥 그런 것처럼 상장되지 않는 가상화폐의 투자 권유는 거의 99%가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가장 또 기승을 부리는 것이 유사수신 사기죠. 일단 고수익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유사수신 사기의 특징 중 하나는 누굴 추천하면 얼마를 주는 거예요. 추천해서 그 사람이 물건을 뭐 100만 원짜리 사면 20만 원을 준다랄지. 그럼 이 사람은 계속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재투자를 하면 또 거기서 뭐 20%를 주고 10%를 주니까 떼돈 버는 것 같아요. 근데 받은 돈도 갖다 다 넣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자기는 20%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20% 받은 돈까지 원전에다가 받은 돈까지 다 넣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돈은 하나도 없죠. 더군다나 자기 친척, 가족, 지인들까지 다 추천해서 그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수익을 보장한다랄지 추천을 하면 얼마를 주겠다. 이건 전부 다 사기성, 유사수신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많이 경각심이 있지만 대부분에 있어서 보이스피싱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또 여기에 말려드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고수익 알바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이 벌고 싶죠. 통장을 빌려준다랄지 아니면 어디 가서 돈 심부름.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져다 주면 돈을 얼마 주는. 그런데 대부분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근데 하다 보면 아니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설사 관여 정도가 이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액이 상당히 있고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구속이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을 많이 하지만 단순한 돈 심부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수익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얘기를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이스피싱에 있어서 단순 심부름이라 할지라도 횟수가 상당히 많으면 대부분이 다 구속이 되고 합의를 해도 대부분 구속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